안녕하세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천정을 뚫을 것 같았던 주식과 주택 가격이 어느새 정점을 지나서 고개를 숙이고 하락 추세가 깊어지니 투자자들의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식시장의 골이 깊어질 때 그나마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대안으로서 가족이나 자녀에게 주식 증여를 함으로써 증여세도 절세를 하고 또 먼 훗날 자녀의 경제 생활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강의는 증여세 없는 주식 증여 방법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은 참고와 도움이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자녀나 가족들에게 증여의 대상으로는 현금, 부동산, 주식, 기타 자산 등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주식 증여를 하게 되면 장단점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장점은 주가가 저렴할 때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 절세 효과가 매우 크다는 것이고요. 둘째는 훗날 기대 이상의 많은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물론 주가가 하락한 경우에 손해가 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정한 세월이 흐를수록 평균적으로 주가는 완만한 상승 추세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요즘처럼 주가가 매우 저렴할 때 매수를 한다면 상승할 가능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주식 증여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 학자금이나 결혼자금 등 목돈 마련을 할 수 있다는 것과 또 자녀가 결혼을 한 이후에 부동산을 취득을 한다든지 전세 자금을 마련할 경우에 자금 출처가 확실하기 때문에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배당 주식을 증여를 한다면 주가 상승과 더불어서 배당 소득 효과까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주식 증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또한 단점을 좀 살펴보게 된다면 크게 단점은 없어 보입니다만 아무래도 자녀에게 주식 증여는 단기 투자보다는 장기 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투자 원금이 묶이게 되어서 당장 그 자금이 이용이 원활하지 않다는 정도의 단점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당장 급한 돈이 아니고 여윳돈으로 투자를 하셨다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를 하거나 또는 현금 증여를 통해서 주식을 저가에 취득하게 된다면 현재 보유 주식의 평가손이 다소 크더라도 훗날 주가가 상승해서 고가에 처분할 기회가 얼마든지 오기 때문에 굳이 현재 조바심 내며 마음고생을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식의 증여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금 증여 후에 주식을 매수하는 방법인데요. 부모가 자녀 명의의 주식 계좌를 증권사를 찾아가서 먼저 개설한 후에 현금을 입금하고 그리고 그 현금 범위 내에서 주식을 매수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부모의 보유 주식 증여 방법인데요. 부모가 이미 증권사의 거래를 통해서 본인 계좌로 직접 매수한 주식을 보유 중인 주식을 자녀에게 계좌 이체 또는 대체 출고하여 증여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현금 증여 후 주식 매수 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현금 증여를 하고 주식 매수를 한 경우에는 이때는 증여일이 계좌에 현금이 입금되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여세 신고일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가 되겠고요. 신고 금액은 현금을 증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모가 보유한 주식의 자녀 계좌에 입고를 통한 주식 증여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증여일은 자녀의 계좌에 주식을 입고한 날이 되겠고요. 증여 금액을 구하는 방법은 주식 평균가액 곱하기 주식 수가 되겠는데요. 이때 주식 평균가액이라고 하는 것은 주식 증여일 기준으로 해서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의 종가 평균 금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식 증여를 한 경우에 증여세 신고일은 현금이나 부동산 증여일과는 각기 다르겠는데요. 주식 증여일의 2개월 이후부터 최대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종가 평균 4개월의 종가 평균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기한이 2개월 정도 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식 증여가액 4개월 평균 종가를 쉽게 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로그인 하신 후에 상속 증여재산 평가하기 메뉴를 클릭한 후에 주식 정보, 종목 코드를 입력하시고 주식 증여일을 입력하시게 되면 4개월 후 평균 종가가 매우 쉽게 구해지겠습니다. 강의가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계신 분들께서는 댓글이나 카톡으로 문의를 주시게 되면 제가 시간이 될 때 최대한 성의 있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식 증여와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많은 질문을 받았던 내용을 문답 형식의 예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녀에게 현금 증여한 후에 부모가 주식을 매수한 후 계속해서 샀다 팔았다를 반복을 해서 매매를 해도 될까요? 이런 질문이었는데요. 답변은 안 됩니다. 부모가 자녀 대신 잦은 매매를 할 경우에는 차명 계좌로 인정이 되면 이자 배당 소득세만 99%가 부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가 상승액이 추가로 증여세 과세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자녀 명의로 현금을 증여한 후에 삼성전자 주식을 지속적으로 매매를 해서 추후에 평가 차액이 500만 원이나 1000만 원이 났다고 한다면 그 평가 차액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에게 주식 증여를 했다거나 또는 현금으로 처음에 주식 매수를 했다면 일체 그 이후에는 주식 매매를 삼가하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한 후에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는 주식을 매매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가능하겠습니다.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는 스스로 재산이나 경제 개념에 대해서 판단할 능력을 갖췄다고 보고 주식 매매가 가능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최초로 자녀에게 주식 증여를 한 후에 주식 가치가 상승을 하거나 배당금을 받을 경우에 추가로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하는 문제인데요.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최초로 현금이나 주식 증여를 한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자녀가 대학생인데 부모가 매달 보내주는 생활비를 아껴서 주식 투자를 하는 경우에 과세 대상, 증여세 과세 되나요? 이런 질문인데요. 답변은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자녀가 생활비를 아껴서 저축을 한 돈일지라도 그 자금을 재산을 취득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겠습니다. 딱딱한 세법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만 잠깐 여담 한마디 하고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폭락한 주가를 보시게 되면 괜히 기분이 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마시고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주식 증여를 한번 고려해 보시죠. 현재 주식시장이 화량장이었다면 주식 시세 보느라 자녀에게 주식 증여는 생각도 못 하실 수 있겠지만 이럴 때 자녀에게 주식 증여를 하신 후에 주가는 쳐다보지도 마시고 잊어버리고 계시면 먼 훗날 주가가 상승을 해서 반드시 웃을 날이 오실 겁니다. 훗날 자식과 대화를 하면서 내가 그때 너에게 주식 증여하길 참 잘했지 하시면서 자식과 한박 웃음을 지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주식 증여의 취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취소 가능 기간은 증여세 신고 기간, 즉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 취소가 가능하겠습니다. 만약에 취소가 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기 때문에 증여세는 납부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해서 주식 평균 단가가 낮아질 줄 알고 증여를 당초에 했는데 반대로 주식 가격이 상승을 해서 평균 단가가 높아지게 되면 증여세가 의외로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주식 증여의 취소도 가능하겠습니다. 행여 주식 증여 취소를 염두에 두신다면 주식을 증여한 후에 평가 기간 2개월간은 절대 주식 매매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현금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증여세 없이 주식 증여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방법은 증여 공제 한도를 최대로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서 나이가 만 2세 때 2천만 원, 12세에 2천만 원, 또 10년 후인 22세에 이때는 성년이기 때문에 5천만 원, 또 내년에
증여세 공제 한도가 1억으로 추가로 늘어나기 때문에 또 5천만 원을 추가 증여가 가능하였습니다. 따라서 합계 금액 1억 4천까지는 증여세 한 푼 없이 주식 증여를 할 수 있겠습니다. 화면상에서 증여재산 공제표를 보고 계시는데요. 직계 존속은 만 19세까지 5천만 원까지 증여공제 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만 무려 8년여 동안이나 물가 인상분은 전혀 반영을 하지 않고 세율은 계속 인상을 하면서 공제액은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정부의 조세 정책이 너무 안일하게 증세 편의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 국민들에게 조세 저항을 초래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올해는 아마도 국회에서 1억으로 상향이 될 것 같습니다. 기재부에서는 공제 한도를 증여세법 개정안을 통해서 현행 5천에서 1억으로 상향을 해서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현금 증여를 염두에 두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내년에 증여를 하는 것이 절세 혜택 면에서 훨씬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동일한 방법으로 내년에 주식 증여를 한다면 내년 이후에는 공제 한도가 미성년자는 5천, 성인 1억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만약에 나이 2살에 5천만 원, 12세에 5천만 원, 22세에 1억 원을 증여를 한다면 내년 이후에는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무려 2억까지는 증여세 한 푼 없이 주식 증여가 가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 증여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주식을 증여하는 게 좋을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초우량주나 배당률이 높은 주식, 그리고 매달 적립식 주가 연동형 ETF 등이 안전한 주식 증여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녀 등에게 현금 증여 시 증여세 절세 방법 몇 가지를 알아보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첫째, 증여세 공제 한도를 10년 단위로 활용을 하시는 게 좋겠는데요. 10년마다 미성년자 2천, 성인 5천까지는 증여세 없이 공제 한도까지 증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부터 어려서부터 계획을 잘 세우시는 게 좋겠고요. 자녀 명의로 주식 계좌를 만약 개설을 했다면 최초의 현금 증여를 딱 한 후에 증여세 신고를 해 두시고 부모가 주식을 매도 매수하지 말고 유망한 주식을 장기로 투자해서 묻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모가 계속 샀다 팔았다 하게 되면 증가분에 대해서 나중에 증여세 과세 문제나 주식 명의신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자녀 명의로 오랫동안 장기 투자를 해두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족 간에 통장을 이용을 해서 입출금하는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금은 주는 시점에 증여가 되는 것이고 은행 예금 또한 예금 통장에 입금하는 시점에서 증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국세청에서 어떤 사유로 인해서 그 입증 책임을 납세자가 본인이 직접 해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괜한 오해를 받아서 증여 혐의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가족 간의 통장은 이용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기타 양도세, 증여세, 종부세, 상속세 등 궁금하신 사항은 유튜브 상의 산울TV를 검색을 하시면 각 세목별로 자세히 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